자, 상관없이 이제 첫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일단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하면, 중학교에서 주로 다뤘던 각은 0도에서 90도야. 자, 그런데 이러한 각도가 90도 이상으로 확장이 돼서, 예를 들면 720도, 알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360 곱하기 3바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막 1000단위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일단, 그러한 각들은 우리가 어떻게 각을 표시하는지, 그거부터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각이 크기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각을 표시할 수 있는 기본 틀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그건 별게 아니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두 개의 막대 그래프 이렇게 시계바늘 두 개, 그러니까 시침과 분침을 생각하셔도 되고, 알겠습니까? 초침 빼자, 여기서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 마치 뭐 예를 들면 초침이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고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시계바늘처럼 바늘 두 개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상상이 되실 거예요 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바늘을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OX 이렇게 해놓고 꼭 근데 OX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그렇게 있대. 그냥 자격계가 가는데 이건 뭐 OX 이거에 뭐 그렇게 연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좀 가볍게 들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시초선, 그러니까 처음 출발선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나의 또 바늘을 움직이는데 시계바늘처럼, 알겠습니까? 이런 걸 좀 어렵게 뭐냐고 하면 움직이는 뭐 이렇게 지름 뭐 이렇게 해서 동경 이렇게 얘기해. 알겠어? 근데 그것도 너무 이렇게 쓸데없이 너무 크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움직이는 이러한 자 지름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를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야. 시계바늘처럼. 하나는 고정을 해놓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각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한 바퀴 돌아오면 360도. 동의? 두 바퀴 들어오면 720도.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말이야. 자, 이렇게 돌리는 방향을 생각해 봤더니 말이야. 이쪽이 만약에 플러스라고 얘기하면, 먼저 얘기했다, 선생님이. 그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돌 수 있는 방향도 알고 봤더니 두 가지 방향이 있더라, 이런 얘기야. 오케이? 나중에 이제 기하 벡터를 배울 사람, 이과하는 애들이 알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인 어떤 하나의 요소가 되거든?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서 뭐만 고민하시면 되냐면, 자, 그럼 방향이라는 것은 보통 부호로 표시가 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등학교 수학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플러스,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양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야. 그러니까 시계 방향에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도는 거 플러스. 그럼 아래로 도는 거는 그럼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된다.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얘는 음의 방향. 그러면 각도 중학교 다르게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음도 있더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시계 방향. 그럼 이제 지금 각도 뭐가 되는 거냐면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가 시초선. 이렇게 해서 만약 각도기 같은 걸 쟀더니 여기가 30도야. 그럼 이게 시초선이라고 하면 이게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지?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30도 플러스 30도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쫙 꺼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을 생각해야 그런데 이건 시계 방향이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부터 각도기를 재봤더니 이게 30도다 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30도로 이제부터 표시를 해야 돼.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각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각도 양이 있고 음이 있다라는 얘기야. 중학교 때하고 달라진 거는 음의 각이라는 게 하나 늘어났다라는 얘기야. 두 번째는 이제 뭐냐라고 얘기하면, 자, 일반 각이야. 맨 처음에 이걸 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 자, 오케이? 자, 예를 들면, 여기 10초선이 하나 있어.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동경이야. 얘가 이만큼 움직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하고 얘하고 사이의 각도를 봤더니 30도라는 걸 알았어. 오케이? 되니? 예. 자, 그러면 예빈이한테 물어볼게. 그럼 이 두 개가 이루는 각은 30도야. 맞아, 틀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현재 지금 상황은 이 상황이야. 현재 상황은 이 상황이야. 근데 그 전 상황에서 얘가 몇 바퀴 돌아와서 여기 딱 왔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30도가 표시되는 거는 있잖아. 생각보다 좀 복잡해. 진짜 30도일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아와서 있잖아. 오케이? 한 바퀴 돌아와서 30도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360도 더하기 얼마? 30도 해가지고 390도일 수 있는 거야. 그지? 다음. 그럼 390도가 가능한 거냐? 아니,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예를 들면, 얘가 지금 양의 방향으로 돌았지만, 요번에 음의 방향으로 한번 돌아볼까? 여기까지 돌아와야지 마이너스 360도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360도, 자, 봐봐. 요렇게 돌아야 돼. 이제 방향 설정이 돼야 돼. 각이 알겠습니까? 그냥 도는 게 아니라고, 이제. 선생님이 시계 방향, 반시 방향 이렇게 써줬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도면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360도가 되지? 그럼 거기다 어떻게 한다고? 다시 30도가 양의 방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360도에서 요거 이렇게 표현하자. 마이너스 360도이긴 한데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좀 어렵게 표시할게. 플러스 30도를 이렇게 딱 표현했더니 그럼 얘는 뭐냐면 330도인 거야. 마이너스 330도인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뭐냐면 각이 여기 요 사이에만 30도라는 걸 알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선생님 알겠습니까? 이렇게 요것만 알았다고 해서 이런 각들 중에서 어떤 각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없다. 오케이?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그럼 달랑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가 30도인 건 알겠는데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자, 이 30도도 말이야. 이렇게 표현해 볼게. 360도 곱하기 빵 더하기 30도. 그럼 30도하고 390도하고 마이너스 330도는 다 똑같은 이 각을 표시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이루어져? 각의 표현이 조금 복잡해지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는지 알아야 된다, 이게. 알겠어? 그럼 30도랑 390도랑 마이너스 330도가 있는데 다 지금 이 두 개의 동경이 이루는 각을 표현하는 것 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다른 각이잖아. 그런데 이런 각들의 특징을 봤더니 360 곱하기 빵 더하기 30, 360 곱하기 1 더하기 30,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0도처럼 표현이 되더라. 오케이? 그럼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얘를 한번 정리해보면 어쩐 360도야. 그럼 얘네들은 뭐냐? 회전 바퀴, 빵 바퀴, 한 바퀴도 안 들었고, 한 바퀴 돈 거고, 거꾸로 한 바퀴 돈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제대로 돌 때는 0, 1, 2 이렇게 하는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시계 방향으로 갈 때는 마 1, 마 2, 마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정수로 되는 거지, 지금 이제. 그러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30도처럼 표현할 수가 있더라. 오케이? 그런데 얘가 이건지 모르고 단지 얘하고 얘 사이에 이루는 각만 안다고 하면 이렇게 표시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각 표시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장황하게 해서 예를 들었으니까 얘를 그럼 일반화해서 필기용으로 바꿀게. 알겠습니까? 첫 번째, 졸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다 새로운 것만 배워. 알겠습니까? 예, 여기가 시초선, 여기가 동경, 여기하고 얘가 이루는 각, 알파도. 얘하고 얘 사이에, 그 사이에만 재본 거. 오케이? 30도. 30도라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일반 각은 이게 필기용이야. 이것은 예를 든 거고 이해하라고. 그럼 일반 각은 어떻게 표시할까요? 얘가 비록 사이가 알파 도이긴 하지만 몇 바퀴 돌아서 여기 왔는지는 알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일반각을 표시하는 방법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단 여기 있는 n은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1, 2, 3 양의 정수, 시계 방향으로 돌면 마 1, 마 2 음의 정수. 알겠습니까? 어쨌든 n값은 정수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일반각의 표시고, 첫 번째. 조금만 더 정리하자. 그 일반각은, 아까 말로 다 설명했는데, 알겠습니까?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동경의, 뭐냐면, 위치가, 같은 모든 각을 표현할 수 있다. 필기 깔끔하게 해놓으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표현할 수 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됐든 이게 됐든 이게 됐든 이게 됐든 어쨌든 간에 n값이 결정이 되면 이거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됐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모든 것들을 다 표시할 수 있어. n에 따라서 이거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거니까. 알겠니? 오케이. 이런 건 나중에 수열의 일반항하고 조금 비교가 되는 거야. 아직 안 배운 사람은 좀 이해 빠를 것이고, 그 다음에 안 배운 사람은 나중에 일반항 공부해서 수열의 일반항 공부해가지고 일반항도 모든 항을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모든 각을 표현하는 거고 수열의 일반항은 모든 항을 표현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 지금 알파도로 표시되는 요 각은 이게 조금 교과서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이제 함부로 하긴 뭐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항상 0도에서 360도 이내의 각으로 세팅. 여기 등호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갈까? 그러면 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알겠어? 360도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등호 안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이내의 각으로 표시합니다.